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8월 3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이준석 대표 마침내 수위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으니 이 마지막 저항을 하면서 일종의 본색을 드러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태, 이준석 사태, 징계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이 윤핵관 이렇게 이름을 붙인 친윤 둘을 분리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양쪽을 분리 대응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칭송일변도 그리고 윤핵관은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토에 갔다가 귀국할 때 공항까지 또 허겁지겁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윤핵관을 겨냥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생각은 다르다. 그게 같으면은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생각이 같으면 나라가 난리 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여러 가지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을 때도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해왔죠.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일어났을 때도 김건희 여사도 계속 칭송을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윤리위를 앞두고 어쨌든 구애를 펼쳤죠. 구애 작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까지 칭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윤핵관은 공격을 했습니다. 자, 윤핵관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준석과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윤핵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나를 치려고 한다.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심지어 내부 총질만 하던 당대표 이 문자가 포착이 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두구육 이야기하면서 울릉도에 있으면서 저쪽 섬에서는 거기서 여의도 정치를 여의도 정치판을 겨냥을 했고 친윤들만 겨냥을 했지 윤석열 대통령은 건들지 않았죠. 자, 그런데 오늘 한 가닥 희망마저 없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때렸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행태가 계속될 텐데 오늘 제가 오후에 전해드린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말 그리고 기조국 국민의힘 기조국의 당헌 당규 해석 이걸로 인해서 이준석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설 땅이 없어졌죠. 서병수 의원은 이 당헌 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 해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도부는 해산이 되는 거고 이준석의 당대표 권한도 없어진다. 당대표 비대위 출범 이후에 복귀 가능성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해석하는 기관이죠. 기조국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죠. 기조국은 이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할 경우에 새 당대표의 임기는 2년이다. 이렇게 해석한 내용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이 되면은 내년 1월 9일에 당원권이 정지가 풀리지만 이준석은 복귀를 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준석이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지방에 어디에 있을 텐데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때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끼리끼리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다. 자, 끼리끼리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를 겨냥한 거죠. 그때 문자에서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총질이나 하든 내부 총질이나 하든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이 대목을 오늘 다시 올렸습니다. 이준석이. 그러면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조롱조로 이야기하면서 이 문자 내용을 같이 올렸는데 이 메시지를 인용을 했는데 자, 여기서 끼리끼리 욕하다가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했다. 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좀 더 직접적인 겨냥도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이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이준석을 막는다는 판단이다. 그 판단 이후 어떻게든 실현시키기 위해서 당헌 당규도 바꾸고 비상이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한다.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한다. 자, 이렇게 쭉 자락을 깔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피설하게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피설하다. 그런 말하면 사전에 없죠. 내 피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생각으로 판단을 할 때 이것은 오피설의 반대말이죠. 오피설은 공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 뭐 이렇게 되겠는데 공식적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용피설하게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처음에 올린 거는 그게 아닙니다. 오피설하게 했습니다. 오피설하게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당은 비상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한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고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6개월 있으면 당에 들어가서 다시 당 대표를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피셜하게 그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을 고쳤습니다. 고쳐서 다시 올렸습니다. 용피셜하게. 자, 용피셜하게는 뭘까? 용산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거겠죠. 지금 용화대, 청와대 저 뒤에 보이는 청와대를 빗대서 용산에 가서 용화대 이런 이야기들을 반대 진영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인데 이것을 빗대서 용화대, 즉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용피설하게 이런 용어로 쓴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지만은 그 외에는 다른 해석할 방법이 없죠. 이 내용으로 썼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이 막판 궁지에 몰리니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엄청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바로 대치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그동안 자신을 옹호하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있었죠. 극소수 일부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혁신위원장을 시켜준 최재형, 또 이 바른정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하태경, 그리고 이 당을 비대위로 전환할 때 의원총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김웅, 한 이 정도가 있는데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나머지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아니면은 이 뭐 토론 배틀 통해서 뽑은 당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이준석이 끝나면 그냥 같이 끝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논외로 치고 현직 국회의원들 한 3사람 정도, 이 3사람이 앞으로 윤석열을 계속 때리는 이준석을 옹호할 수 없죠. 만약에 그랬다가는 국민의힘에서 발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준석이 지금까지는 친윤을 겨냥을 해서 일종의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공격을 해버리면 여기 옹호했다간 이 3사람도 갈 곳이 없어집니다. 뭐 딴 살림 차릴 각오를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일부에서 신당, 이준석 신당설이 나오는데 뭐 거기 따라갈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따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대통령과 대치를 하고 대통령을 직접 듣는 문원 이준석을 옹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궁지에 몰려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공격을 하지만 이것은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가서 뭐 공천을 받고 하는 일은 더욱 멀어졌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준석은 이 대선 후보 경선 무렵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은 지구를 떠날 거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방지축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난다고 했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된 이후에도 자기 정치에 몰두하다가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강제로 떠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몰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